사무총장에는 조승래,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한정혜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한정혜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북 출신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단양에서 이제 단양이 뭐 광산으로 유명한 지역이니 거기서 광산업 종사하다가 1972년에 이제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어머니가 5아이 데리고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한 의원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신장 질환을 알아가지고 한 2년 동안 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자기보다 이제 2살 어린 동급생들하고 같이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그 대학교 때까지는 딱히 이렇게 사회 운동이나 이런 데도 큰 관심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후에 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들어가가지고 노조위원장도 하고 그다음 한국노총 부위원장하고 그 과정에 이제 또 그 영국 노팅엄 대학에 가가지고 뭐 이 산업공학 박사에 취득해서 돌아오게 됐고 해서 이후에 이제 한국노총이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이렇게 그 결합하는 상황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그 의원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강서병에 나와가지고 내리 3선, 그러니까 4선을 한 거죠. 아니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다가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부분, 우리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20대 국회 때 환노위 간사하면서 그 노동시간 단축법 52시간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하고요.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건 2018년도에 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그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 당시 이제 맞아요. 네.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이제 눈물 흘리고 읍소하는 장면이 노출이 돼서 실제로 그 다음 날 이제 법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법은 그 동물 실험 대체 시험에 이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뭐 이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물 막 그 실험하는 거 좀 불필요한 동물 인체 실험, 대체 시험 이거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러시 프라이즈 로비 부문 특별상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러시 프라이즈라는 게 이 불필요한 동물 시험 종결을 목표로 하는 그런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이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땠길래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이긴 하지만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중재 역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두루두루 듣는 온건한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청문회 때 보면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야, 이런 분 뭐 진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당일날 바로 이제 이의 없이 통과가 됐죠. 바로 보고서 채택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이분 보면 이제 조금 스토리를 좀 이번에 좀 보니까 스토리가 참 많은 분 같은데 이 그 자서전 하얀 봉투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 내용을 뭐 제가 그 원문 그대로 읽은 거 아니고 그걸 좀 요약한 걸 좀 봤더니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회 문제 아까 관심 안 가졌는데 관심 갖게 됐던 이유가 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한 이후에 그 주로 하는 게 안전점검한다고 그 공장도 돌아다닌 건데 아주 영세한 공장에 갔더니 이 목재 가공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하얀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른바 돈봉투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죽어라 일만 해서 간신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자기처럼 이제 말단 직원한테 이렇게 돈까지 내는 게 이게 현실이 맞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영국 유학기를 올랐고 이 한 후보자 본인이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한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열렬한 노사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열렬한 노사모다. 영국 유학 시절에 이제 2002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사모 이런 운동이 해외 노사모 활동을 이분이 하셔가지고 후원금 모아가지고 한국으로도 송금을 했고 2006년인가 아마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계기도 이제 노사모 활동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보니까 뭐냐면 이제 당시 남편이 이제 열렬한 노사모였는데 이분도 일본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 메일 주고받으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쟁 벌이다가 이분하고 메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 달 만에 결혼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굴도 안 봤는데 어떻게 결혼하자고 이랬더니 노무현을 좋아하는 게 보증스프다. 얼굴 볼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김준 선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작은 소름이 돋았던 게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한 거는 익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조승래 의원도 제가 알기로 노사모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한정혜 의원까지 노사모 활동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청래 선택지라는 게 어떤 정신적 기반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번 주 보니까 목요일에 봉하마을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참배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결국은 그 노무현 정신을 내가 계승하겠다. 당대표로서 이 자리 선 게 너무나 감격적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번 인사 코드라는 게 노무현이라는 게 일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정혜 의원들 같은 경우에 대변인도 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접촉점이 많은 분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변인 네. 시절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자들하고 접촉이 넓어지면서 이제 그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좀 인상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단발이 아니었고 노란색 이 뭐죠, 정장을 종종 입어가지고 아까 노란색 정장이요? 노사모 이야기하니까 약간 연결이 되는데 그거 다 노사모 내보니까. 그래서 당시로서는 되게 좀 튀는 옷을 의상, 입었죠. 예. 그런데 이제 워크숍 때 일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 통상 이제 의원 워크숍 하고 나면 이제 뭐 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뭐 식사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렇죠. 좀 사건 사고도 좀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제가 바로 그 한정희 의원이 있던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 같이 있었던 후배 이야기를 들었기 뭐냐면, 한 의원이 그 한창 이제 분위기 무르익으니까 이 저기 뭐야 탁자에 올라가지고 신나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줬던 후배 이야기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 봤더니 이게 약간 신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아마 이게 초선 의원이고 대변인 맡았으니까 당시 이제 분위기 이제 끌어올리려고 이제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당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도 참 흥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또 한편에 이게 눈물도 참 많죠. 아까 뭐 나경원 의원 이야기 잠깐 했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변인 하면서 정론관에서 아마 이 브리핑을 주로 하는데 네. 이제 당시 이제 아마 생활고 비관해가지고 세모녀이 이제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브리핑 하는데 딱 들어가서 세모녀 이야기하다가 아예 울컥했구나. 울컥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보면 눈물도 많고 뭐 정도 많고 흥도 많고 이런 분 같아요. 야, 지금 정청래호가 어떤 인상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는지가 지금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게, 일단은 흥도 있어야 되네. 네. 정청래 대표도 보면 국민의힘 뭐 지지자하고도 같이 춤추는 모습이 나올 정도니까, 조승래 의원 노래 잘 부르죠. 한정혜 그 보면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춤 잘 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인데, 정청래 대표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런 코드가 일치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정청래 대표가 한정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환경노동 전문가로서 정책 브레인이며 장관 경험도 있다. 집권 여당인 만큼 당정대의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는데, 그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아까도 사무총장도 말씀드렸지만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럼요. 네. 지금 국회 사실 협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절대 다수기 때문에 사실 당정 협의 잘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법을 사실 국민의힘 지금 저건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나 아니면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민심하고 약간 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서만 일을 하니까. 그래서 당 정치위 의장이라는 사람은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만 민심의 얘기도 듣고 현장에서 이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한 그 맞아요. 네. 자기 나름의 리서치를 거쳐가지고 당하고 꼼꼼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한정혜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김진우 기자가 했지만 그 모두하고 잘 지내고 친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잘 이렇게 구슬러서 좀 협상의 틀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하나 아까 김진우 기자가 뭐 정이 많고 흥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이 한정혜 의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한마디 들은 건 있어요. 뭐냐면 4년 동안 보좌진이 한 번도 안 바뀌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너무 고인물이라 그러니까 좋아서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강서가 사실 국회 3명이잖아요. 가불병인데 사실 강선우 의원도 강서죠. 전임 정책위 의장을 했던 진성준 의원도 강서입니다. 근데 후임 정책위 의장도 서울 강서구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기도 한데,